리사이클링의 미소 그리고 종석입니다. 고댕댕이잖아요. 네, 고댕댕이랑 같이 6월 말에 저희가 제주도를 갔었어요. 제주도를 3박 4일 일정으로 갔었죠. 근데 저희는 자전거를 들고 가서 자전거를 거의 전지훈련하듯 타고 왔는데요. 우리가 몇 시쯤에 비행기를 탔지? 7시 반? 8시쯤 탄것 같았는데. 그래서 도착해서 숙소에다가 저희가 숙소는 그 공항에서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너분방 게스트하우스에서 묵었는데 거기서 이제 짐 정리를 하고 자전거 세팅을 하고 거의 바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바로 근데 밥을 먹으러 갔었죠. 점심을. 맞다. 밥을 먹고 갔었죠. 용두암 쪽에 있는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먹고 소화를 시킬 겸 구경을 하고서 다시 천백고지로 갔죠. 그래서 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시간대가 한낮일 거예요. 근데 12시 정도가 돼가지고 엄청 더울까봐 걱정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육지는 엄청 더웠다고 했는데 이날은 신기하게도 제주도가 되게 시원했던 엄청 시원했고 가을 날씨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햇볕이 막 그렇게 뜨겁다 느껴지진 않았고 되게 공기도 선선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왔으니 제주도의 중요한 어필 천백고지, 세그먼트 천백고지를 첫날부터 부수기로 합니다. 네, 천백고지는 제가 제주도 올 때마다 자전거를 타고 올 때마다 한 번씩 올라가는 데인데 예전에 그 천백고지까지 올라가는 힐클라임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기록이 가장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록을 좀 갱신하고자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천백고지까지 시내에서 천백고지 정상까지 꽤 거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노형교차로란 곳부터 사실 어필이 시작되는 것 같아서 거기부터 따지면 20km가 좀 넘는 잔잔한 오르막인데 본격적으로 세그먼트가 시작되는 애월로까지 4km 정도는 신호도 계속 걸리고 차도 많고 매연도 많고 더 뜨겁게 느껴지는 곳이라 이쪽은 조심히 안전히 지나가면 될 것 같고 거기서부터 16.6km 한 5.2% 정도 되는 상승고도 거의 1000회가 육박하는 세그먼트를 달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시내부터 천백고지 정상까지 거의 1시간 정도 1시간 조금 넘게 시내 포함하면 1시간 조금 넘게 해서 정상까지 자전거로 달렸고요. 그리고 이날이 주말이었죠. 토일 월화 이렇게 묶었으니까 그쵸?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내 쪽에는 차가 물론 많긴 많았고 그리고 천백고지에 올라가는 차량들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없지는 않았고 근데 차들이 뭐 그렇게 위협운전하지도 않았고 잘 비켜가시더라고요. 일단은 천백고지까지는 별도로 자전거 도로라는 건 없어요. 자전거 도로가 그 해안가를 따라서는 있는데 천백고지 쪽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측 차선으로 좀 붙어서 달렸고요. 갓길도 계속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있고 노면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어서 마음 놓고 달릴 수 있었던 구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다 보면은 이게 되게 긴 오르막이잖아요. 그래서 첫날에 사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항에 가서 또 짐도 옮기고 좀 그러느라 좀 피곤했나 봐요. 그래서 이따 보시다 보면은 중간부터 좀 퍼지게 되는데 아직 초반에는 잘 붙어 가고 있네요. 이제 도깨비도로 옆길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쪽으로 빠지게 되면서부터 어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느낌이라 아직은 속도가 20에서 30 사이로 잘 나고 있네요. 아직 이거 20에서 30이지만 오르막인 건 맞죠? 네, 오르막이니까 이 정도 나오고 만약에 무슨 소리야? 모르겠다. 어쨌거나
아까 그 시내부터 평지는 아니고 오르막이긴 오르막인데 좀 잔잔한 오르막이었다가 점점 각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 거죠. 네, 제주도에 오름을 제외하고서는 그렇게 경사도가 센 강한 산 같은 건 없다고 했는데 뭐 천백도 올라가다 보면 10%대도 나오고 하는데 그게 오랫동안 유지되는 느낌은 아니어서 전체적으로 약간 편하게 높은 파워를 계속 유지하면서 훈련하기에는 좋은 구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높은 파워를 낼 수 있는 게 사실 없잖아요. 잘 조금만 각이 내려가도 파워를 더 내기가 힘들고 그래서 좀 뭐 저도 훈련하기는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이때 생각하면 좀 많이 괴로웠습니다. 우리가 이 좋은 데까지 와서 이렇게 고통받아야 되나 약간 이 생각도 잠깐 들었고 아직은 초반이라 그래도 페달링에 힘이 좀 실어 있네요. 하늘 되게 이쁘다. 이날 날씨가 또 되게 좋았거든요. 저희가 오기 전에 계속 한 일주일 정도 비가 왔고 그리고 그 뒤로도 일주일 정도 비가 왔는데 딱 하늘이 개어있는 4일 동안에 열심히 훈련을 하고 왔습니다. 열심히 밟아 나가고 있고요. 예전에 한 3년? 4년? 4년 정도 됐을까요? 4년 전에 여기서 진짜 힐클라임 대회를 했을 때는 더더욱이나 경치를 구경하기가 힘들었는데 약간 그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또 그때는 또 중간에 비가 와가지고 엄청나게 또 다이나믹했죠. 또 네. 대회가 없으니까 이렇게 셀프 고통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네요. 일단은 열심히 타놓고 풍경은 찍어서 이제 다시 나중에 보면 되는 거니까 탈 때 열심히 타야죠. 이때 고댕댕 선수는 앞에서 어떤 페이스로 가고 있었나요? 그냥 한 4.0 정도로만 꾸준히 1시간 타보자 하는 식이었는데 4.0이라고 하면은 어떤 강도인지 개인마다 되게 다르겠지만 1시간 4.0이라고 하면 이제 조금 잘 타는 사람과 그냥 적당히 타는 사람을 나눌 수 있는 약간 그런 기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FTP 4.0 FTP의 4.0 그리고 그걸 1시간을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코스다 보니까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처음에 힘도 잘 들어가는 구간이고 하다 보니 초반에는 한 4.5 정도로 한 20분 정도 밟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었구나. 네. 네.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4.0이라고 하면 몸무게의 4배 정도 되는 파워를 이제 1시간 동안 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 제가 앞에서 체중당 4.5kg 정도로 가면서 바람을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는 체중 얘기가 되나요? 네, 하세요. 약 장비 포함 약 55kg의 체중을 가지고 있는 미소 선수가 220 이상으로 달리고 있게 되는 거죠. 어쨌거나 앞에서 좀 끌어주면은 바람도 막아주고 그리고 일정한 페이스로 끌어주면은 좀 앞에 뭔가 목표물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힘을 잘 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앞에서 끌어주는 사람이 좀 잘 컨트롤해야 뒷사람도 좀 따라갈 만한 것 같은데 이때는 뭐 물론 콤을 노리고 간 거라서 좀 열심히 달려야 했지만 좀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도 경사도가 확 올라가면서 파워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거리가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저는 힘이 많이 남았고 뒤에는 힘이 지금 점점 떨어져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런 차이가 벌어지는데 이걸 앞에서 신경 쓰지 않고 가버리면 둘이 싸우게 돼요. 네, 맞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커플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싸우는 경우가 있는데
뒤에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아직 4분의 1밖에 안 온 것 같아요. 그쵸? 나머지 4분의 3은 어떻게 갈지 참 이때 달리면서 체감상으로는 경사도 한 4에서 5%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10%. 그래도 파워는 꾸준히 비슷하게 유지를 하려고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심박계 차고 있는데 심박 데이터는 혹시 어디 갔는지 심박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어째서요? 몰라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빼버렸어요. 아쉽게 됐네요. 네, 그래서 그냥 대충 제 숨소리를 보고 제 페이스를 알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날은 피로도가 있어서 좀 같은 파워 대비 심박이 좀 되게 높았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다리도 엄청 무겁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심박을 1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멘탈, 그쵸. 부럽습니다. 이 콤을 따고야 말겠다는 이런 의지. 근데 제주도에 세그먼트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 생각보다 매력적인 세그먼트, 막 이거를 깨야겠다 하는 세그먼트들이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만약에 제주도 일주 이런 것도 세그먼트가 있다면 마음 먹고 좀 달려볼 텐데 그게 정해져 있는 구간이 딱히 없다 보니, 그리고 실제로 타도 신호대기가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되다 보니 막 어떻게 해야겠다는 의지가 크게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제주도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그렇게 현지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해요. 그래서 막 세그먼트 같은 것들도 육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만들고 가고 자기네들끼리 막 치고받고 막 하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주도 사는 정연 언니 피셜입니다. 저는 4일차에 절물이란 곳에 다녀왔었는데요. 그쪽은 약간 아이유고개 같은 고각이 나왔다 평지가 나왔다 고각이 나왔다 평지가 나왔다 고각이 나오면서 끝나는 어필인데, 그곳 기록을 현승님이 14년도인가 5년도에 세워둔 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어디 한번 깨볼까 하고 갔는데 맞바람 때문에 못 깼다고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랬구나. 네. 평화로운 제주지만 괴수는 어디에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각 8%로 나오는데 각이 되게 세게 느껴졌었고요. 이때부터 미소 선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저 멀리 좀 작아지기 시작하네요. 네, 지금 보니까. 지금 보시면은 천백거지가 워낙 그 해발이 높기 때문에 주변의 경치가 바뀌는 것도 되게 주요한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고댕댕 선수님은 이렇게 여자친구가 뒤에서 타고 있는데 뭔가 본인만의 응원 그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힘내라는 뭔가 멘트 같은 게. 다 왔어 아닐까요? 다 왔어? 거의 다 온 것 같아. 아직 3분의 1 지점인데요. 다 왔어. 조금만 더 힘내면 돼. 숨 그럼- 크게 쉬고. 네, 저는 다 알고 왔기 때문에 그런 말 하면 이제 등짝 스매싱이 이제 날아가죠. 이날 올라가는데 중간에 좀 공사 구간이 있긴 있었어요. 네, 그래도 파워는 꾸준하게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길이 막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방통행이고 도로가 넓은 편이어서 다행히 무난히 지나갔습니다. 차가 꽤 많이 지나갔었네요. 네, 꽤 많았어요. 네, 차로 올라가시는 분들은 천백고지를 올라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해요. 자전거는 아무래도 오르막을 계속 올라야 되기 때문에 1시간 이상이 걸릴 것 같은데, 차로도 중산간 도로라고 옆쪽에 도로를 달려봤었는데 생각보다 속도도 많이 안 나고 하는데, 특히 이런 꼬불꼬불한 도로는 훨씬 더 안 나올 것 같아요. 20km, 저희가 탄 세그먼트가 16km 정도 되니까
못해도 한 30분 가까이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20분에서 30분? 네, 차로 올라가면은 물론 주변 경치도 구경할 수 있고 그런데 자전거의 또 좋은 점이 올라갈 때는 좀 힘들긴 하지만 내리막이 정말 재밌거든요. 올라온 만큼 다운힐이 정말 길어요. 그래서 저는 이 천백고지 다운힐 하는 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청백고지는 근데 날씨가 정말 좋을 때 가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보시다시피 그늘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진짜 더운 날 가면은 점점 말라 죽을 듯한 그런 더위가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16km 내내 보급할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쵸. 아무것도 없죠. 또 다행히 정상에 가면 매점이 하나 네, 매점이 있던 것 하나 같습니다. 있고 또 고지가 높다 보니까 정상이 춥거든요. 이게 아무리 날씨가 좋고 이래도 정상에 가면은 막 안개가 껴 있고 해가 가려져 있고 바람도 불고 완전 다른 나라 날씨라서 저는 갈 때마다 정상에서 막 바들바들 떨었던 것 같아요. 이상 조난 전문가의 저희 말이었습니다. 대만 갔을 때가 떠오르네요. 예, 그때는 삼천고지였지만 그때는 계절이 바뀌었죠. 여름에서 겨울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겪었던 것 네. 같습니다. 우박 안 내린 게 눈하고 우박 안 내린 게 어디예요, 진짜. 그래도 얼어 죽을 뻔했다. 네. 근데 고통스러웠던 것만큼 더 기억에 남고, 근데 또 그게 엄청 고통스러운데 되게 좋은 추억, 기억으로 남는 것 같아요. 좀 약간 진짜 미화되는 것 같아요. 잊을 수 없어서 어차피 못 잊을 거 좋게 좋게 기억하자 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덤프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좀 먼지를 좀 많이 뿌리고 가더라고요. 이럴 때는 저는 약간 숨을 좀 덜 쉬어요. 약간 먼지를 마실까봐 숨을 잠깐 참았다가 좀 지나가고 먼지가 좀 사라졌을 때 좀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편입니다. 고댕댕 선수는. 저도 평소에는 그렇지만 힘들 때는 뭐 산소 한 모금이라도 더 마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좀 꽤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파워를 보면은 뭐 되게 비슷하게 유지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떨어졌지만. 초반보단 한 10% 정도는 떨어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주 놓지 않고 잘 유지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아, 이때 생각을 해보면은 초반에 좀 힘들었잖아요. 페이스가 조금 높아서. 네. 그래서 요때는 내가 이 페이스로 가면은 분명히 퍼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차라리 한 10%, 15% 조금 내리더라도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를 할 수 있는 페이스로 가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거리가 벌어지더라도 내 페이스대로 가자 하고 갔고 조금 회복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댄싱을 쳐가면서 앞으로 좀 붙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미소 선수의 파워를 그 전에 쓰던 파워미터 외발형 파워미터 기준으로 강한 왼발 기준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10% 정도 내려간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약간 감안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요즘에는 그 아시오마라고 양발형 그 파워미터를 쓰고 있어요. 페달형인데 예전에 쓰던 거는 이제 크랭크형으로 로터 인파워를 썼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파워미터가 왼쪽에만 있어서 왼쪽 발을 기준으로 파워가 측정이 됐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계속 쓰고 있다가 아시오마 양발형 파워미터로 넘어왔었는데 뭔가 수치는 좀 낮게 나오는데 스트라바 같은데 기록 보면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그 밸런스를 봤더니 왼발이 조금 더 높더라고요. 한 5% 정도? 그건 조금이 아니라 네, 좀 많이
그리고 제가 왼쪽에 쇄골 골절을 겪고 나서 조금 더 약간 이게 불균형이 조금 더 심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페달링이랑 자세랑 더 신경을 쓰면서 특히 이렇게 힘을 쓸 때 더더욱이나 밸런스에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네. 오른다리가 좀 세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보통 오른손잡이면 왼발을 먼저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서 왼발이 약간 더 센 것도 있고, 저희가 은연중에 왼쪽 파워가 인식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록을 바로 체감하는 건 속도나 기록을 체감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더 높은 파워를 내기 위해서 왼발에 힘을 더 실으면 이게 더 잘 나온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약간 점점 틀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외발형을 쓸 때. 저도 그 전에는 밸런스가 거의 50대 50이 나왔었는데 잠깐 한쪽 파워미터 배터리를 안 끼고 왼쪽만 한 반년 이상 그렇게 사용했더니 4% 이상 틀어져 있더라고요. 그 정도면 그게 2배로 해서 계산이 되는 거니까 파워가 거의 한 7, 8%, 거의 잘못하면 10%까지도 높게 나오는 게 있어서 뻥파워가 되기 쉬운데, 또 나중에라도 알고 고쳐 나가면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저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차들이 잘 추월을 못하는 경우 되게 뒤에 차들이 막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저는 사실 제가 뭐 길을 넓힐 수도 없고 어찌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제 속도를 유지하고 잘 가거든요, 일자로. 고댕댕 선수는 이렇게 뭐 어떻게 갓길이 있으면 웬만하면 피해주는 편인데, 또 여기는 풀이 많이 자라서 길이 다 막혀있네요. 저희 속도도 어느 정도 아까 어필과는 다르게 지금 경사도가 0% 1% 왔다 갔다 하는 평지이기 때문에 속도도 어느 정도 나니까 차들이 추월해서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냥 뭐 앞쪽에 코너 없는 데서 가라고 수신호를 해주거나, 먼저 제가 그래도 좀 더 앞에 있어서 코너를 먼저 발견할 수 있으니까 뒷차한테 지나가라고 웬만하면 수신호를 해주는 편입니다. 뒤에 차가 막혀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센스인 거죠. 뒤에 차를 내가 확인을 했다. 너네는 좀 지나가도 된다. 우리가 확인을 했다. 이런 표시인 거죠. 그렇죠. 일단 뒤에서 저희가 모르고 길을 막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냥 최대한 잠깐 기다려달라, 우리가 안전이 확보되면 그때 지나가면 서로 좋을 것 같다 하는 수신호고, 웬만하면 요새는 훈련할 때는 차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편입니다. 그게 가장 좋죠. 아무래도 훈련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빠른 속도로 달리게 되는데, 이게 또 한강에서 달리면 되게 변수가 되게 많고 오히려 더 위험하고, 그래서 훈련하시는 분들은 되게 도로 외곽, 좀 도심지에서 벗어나서 외곽 지역에서 좀 달리게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경사도가 조금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가네요. 네, 초반에는 한 7%, 8%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계속 유지가 돼서 생각보다 힘든 곳이구나 싶었는데, 중간을 좀 넘어가고 나니까 평지도 나왔다가 아주 약간 다운힐도 나왔다가, 그리고 어필이 그때부터는 강하지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옆에 10% 또 나오고 그러겠죠? 아유, 콕 풀었네. 푼 코드 옷에다 다시 가져가는 친환경 김미수씨. 이날은 중간에 뭔가 파워젤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뭔가 안 먹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먹으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마 후반에서 한번 먹을 것 같은. 셀감을 바로바로 태워야지 뭘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길이 갈라졌는데 왼쪽으로 이렇게 가네요. 네, 여기서부터 세그먼트가 잘 잡히는 세그먼트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10km 남았습니다. 그렇군요.
이때부터 길이 되게 꼬불꼬불해지면서 길도 좀 예뻤던 것 같아요. 어, 네, 예뻤던 것 같아요. 예쁘네요. 나무들도 뭔가 예전에 봤던 나무들이랑은 좀 다르고 풍경이 좀 달라진 느낌. 해발은 지금 한 600m 정도를 향해 가고 있네요. 고개는 이렇게 숙여지고 파워는 초반보다 조금씩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래도 잘 유지하고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8% 정도가 딱 퍼내기 좋은 경사도인가 봐요. 그런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자주 타는 부각 경사도가 약간 그거에 비슷하지 않을까? 7, 8% 정도. 파내기 익숙한 경사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는 좀 이렇게 그늘이 있어가지고 시원하게 달렸던 것 같네요. 갓길도 되게 넓고 노면도 되게 좋아 보이네요. 이렇게 되게 긴 시간 동안 오르막을 오르게 되면은 되게 뭔가 기록을 내고 싶다 이러면은 진짜 자세랑 페달링이랑 이제 호흡이랑 이런 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시간을 달려야 하기 때문에 물과 에너지를 보급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어 샤방샤방하게 다니는 거는 뭐 문제가 안 되지만 저처럼 이렇게 셀프 고통을 받으면서 기록을 좀 세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올라가시기 전에 충분하게 물도 마셔주시고 그리고 에너지도 채워주시고 그러고 올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경사도가 생각보다 높으니까 페이스 조절 잘 하기. 아까 말했던 10%가 여기 벌써 나와버렸네요. 이게 도로가 진짜 쫙 뻗어 있는데 10%처럼 안 느껴졌거든요. 약간 좀 약오르막 올라가는 느낌인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꽤 높네요. 경사도가 그렇게 안 보이는데 도깨비 도로인가요? 천백고지도 후반에 평지 구간이 꽤 있다 보니까 남산처럼 약간 가는 길의 경사도가 은근히 높은 편입니다. 지금 좀 거슬렸는지 고글을 벗어가지고 뒤에다가 꽂았네요. 저는 어필하면서 곡을 벗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워서 아니면 뭐 땀이 차서 그리고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고글을 벗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하는데 김민수 선수는 자주 고글을 벗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잘 안 벗었는데 그러니까 또 그 고글을 벗느라 또 페이스가 무너질 수도 있고 하니까 요번에는 좀 많이 거슬렸나 봐요. 땀도 되게 많이 떨어졌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제주도를 오기 전에 좀 그 가평 쪽 라이딩을 갔을 때 이제 파이리가 얘기했던 이제 고글을 벗어서 얼굴을 식혀주면 좀 낫다라고 그래서 그 말이 생각났는지 벗었네요. 아마 땀이 많이 났을 거예요. 네, 이날 꽤 습하기는 했었던 거로 기억합니다. 올라가서 옷이 완전히 다 젖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덥지 않았던 것 같은데 막 이제 옷이 엄청 축축했죠. 땀으로 다 젖고. 얘기하는 사이에 지금 중간 조금 더 지나온 것 같네요. 경사도는 계속 10%를 표시하고 있네요. 해발 660 정도면은 저희가 자주 가는 코스 중에 뭐가 있을까요? 유명산 정도 되려나요? 유명산도 660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강원도 쪽 가야지 6, 700 되는 산들을 자주 좀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나라에서 해발이 1000 정도 되는 데가 정말 흔치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진짜 만항제가 1000m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천백고지가 1000m고
만왕제는 1300이라고 하죠. 차로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그렇죠. 도로. 맞아요. 그래서 그런데 빼고는 사실 이렇게 긴 오르막을 오를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에 제주도에 오시면 꼭 한번 자전거를 타고 올라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구룡령과 정령지도 1000m 넘습니다. 아, 그래요? 말 나온 김에 만왕제 언제 가실지. 에? 조만간 태백 그란폰도가 개최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왕제를 지나간다고 하는데 일단- 만왕제 안 간지 되게 오래됐네요. 일단 접수는 해놓고 한번 기다려보는 걸로. 그러게요. 뭐든 열려라. 뭔가 페달링에 힘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고개를 숙이고 점점 고개가 떨어지네요. 아까는 케이던스가 그래도 80 근처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60대로 떨어졌다가 70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건 힘들다라는 거죠. 좀. 그럴 수도 있고, 뭐 파워는 하지만 떨어지지 않은 걸 보면 다른 근육을 쓰고 있는 걸 수도 있겠네요. 따로 생각하시면서 타신 거 뭐 그런 부분이 있나요? 그냥 페달링을 최대한 부드럽게 하려고 생각을 하죠. 이제 너무 이렇게 꾹꾹 누르는 힘만 쓰게 되면은 페달링이 예쁘게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당기는 근육에 대해서 되게 말이 많은데, 저는 당기는 근육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힘을 내서 당기는 힘을 쓴다기보다는 당기는 근육을 약간 적절하게 써서 예쁜 동그라미를 만들어 줘야 페달링이 좀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잡는다가 때문에 아니라 돌린다의 돌린다. 개념으로. 예, 그쵸. 그래서 저는 페달링의 생각을 계속 하면서 아마 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예쁘게 효율적으로 페달링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페달을 한 번 밟더라도 이게 그냥 누르는 구간에서만 힘을 줄 것이냐, 아니면은 끝까지 효율적으로 힘을 줄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도 또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페달링 그리고 호흡, 자세 이런 기초 같은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배우면서 느낍니다. 아무리 세게 타는 것만이 잘 타는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요새 많이 하게 됩니다. 파워가 점점 떨어지네요. 이제 200대가 좀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180, 190. 고개도 많이 내려가서 네, 지금 얼굴도 잘 안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거리도 멀어지고 있는데 지금 처음에는 레버 후드 쪽을 잡다가 지금은 경사도가 많이 세져서 그래서 좀 다른 근육을 좀 쓰려고 지금 바 부분을 잡은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높은 데가 있었구나. 그런데 파워가 250도 안 나오는 거 보니 진짜 녹아서 이제 그냥 남은 힘으로 200을 유지하고 있는. 그렇죠. 내릴 수가 없잖아요. 내리면 더 올라가기 싫을 텐데 한 번에 가야죠. 여태 탄 게 있어서 아쉬워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이게 매번 올 수 있는 제주도가 또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나무들이 되게 곧고 예쁘네요. 네. 저도 이제 뭐 한라산을 자전거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등산도 했었잖아요, 겨울에. 네. 되게 고도에 따라서 옆에 식물들이 다르게 자라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도로에서는 그렇게 크게 막 차이가 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유심히 보면 뭔가 네, 분위기가 차이가- 뭔가 분위기요?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 느낌? 좀 아까보다 더 울창하고 좀 더 짙어진 모습인 것 같아요. 고댕댕 선수는 요쯤 돼도 힘이 많이 남은 상태셨죠? 네, 저는 아까
미소 선수가 지친 것을 확인하고 파워를 많이 낮춰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평안한 상태? 또 숨은 찼고 심박은 좀 올랐습니다. 아, 그랬구나. 댄싱을 하는데 약간 흐느적흐느적하네요. 이때 오히려 체력이 없는데 뭐 좋은 자세, 예쁜 자세를 하겠다고 아주 큰 동작으로 절도 있게 막 하다 보면 오히려 체력을 더 많이 써서 힘들지 않을까. 그냥 생존하는 댄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네, 예전보다는 이제 막 흐느적흐느적하고 바퀴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네, 힘든 게 보이네요. 와, 13% 물도 마셔주고요. 그때쯤 파워젤을 먹으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뭔가 힘들다 보니까 네. 힘들다 보면은 이제 누가 말하는 걸 좀 하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짜증이 나가지고. 그래서 응원을 잘 못하겠습니다. 감히 못하겠어요. 혼날까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파이팅 넘치게 좀 격려를 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처음 듣는 뭘 해라, 뭐 물을 마셔라, 뭐 파워젤을 먹어라 이런 팁보다는 너는 잘 하고 있으니까 잘 하고 있다, 파이팅, 뭐 이런 이런 걸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멀어졌어요. 잘 멀어지고 계시네요. 회복할 땐 회복해야죠. 물을 마시고 조금 회복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물을 마시고 나면 호흡이 한 2번 정도 막 못하는 거니까 그쵸. 엄청 숨이 차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힘들 때 물을 더 못 마시고 안 마시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그때 마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마셔야 잘 마실 수 있을지. 일단은 좀 하이페이스에서는 진짜 아까 말한 것대로 물 마시면 더 힘들어지는, 페이스가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말이 되긴 되는데 일단은 힘들게 타기 전에 좀 많이 마셔줘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거는 뭔가 수분을 많이 섭취한다기보다는 이렇게 호흡할 때 목이랑 코가 좀 말라 있으면은 좀 잘 안 되거든요. 막 목도 아프고 좀 호흡이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약간 촉촉하게 해줘가지고 호흡을 잘 하게끔 하는 용도지, 뭔가 물을 막 엄청 많이 마셔가지고 수분을 보충한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조금씩만 마십니다. 좀 힘든 페이스에서는. 이게 또 많이 마시다 보면은 막 좀 물도 체하잖아요. 급하게 마시다 보면은. 네,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입을 축여줄 정도로만 마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파워가 많이 내려가 있네요. 그러게요. 이제 해발은 818m를 지나고 있고, 경사도는 계속 8에서 10% 계속 왔다 갔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쯤 되니까 차가 많이 안 지나다니네요. 그래서 좀 도로 중간도 쓰고, 경사도가 높으면 와리가리도 하고. 사실 너무 힘들어서 끝에 붙어갈 체력이 모자랐던 거 아닐까요? 저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정말. 언제 끝이 나나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은데. 다음에 또 제주도를 간다면 천백고지 챌린지 하시겠습니까? 남측도 가서 찍어야 되고, 그쵸. 이거는 북에서 남으로 향하는 방향이고요. 또 남쪽에서 서귀포 쪽에서 네, 올라오는 올라가는 천백고지도 되게 즐겁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판악 북측도 해야 하고, 네. 절물도 바람 좋을 때 가서 한번 다시 도전해봐야 하고. 네, 되게 훈련할 곳은 되게 많아요. 네.
다시 생각해보면 1100고지 다운힐 할 때 속도가 그냥 잠깐만 정신 놓고 있으면 70까지 계속 붙는 걸 보면 이 경사도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계속 9% 10%가 나와주니까 속도가 60, 70이 붙는 거니까. 그리고 진짜 이게 도로가 쫙 뚫린 데는 이게 계속 그 브레이크를 안 잡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주변에서 얘기 듣다 보면은 진짜 신나게 다운힐하다가 갑자기 코너나 이런 게 나와가지고 브레이크를 잡는데 이게 제동이 안 돼서 튕겨 나가가지고 사고 났다는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제가 아는 분은 그렇게 넘어져가지고 막 살이 엄청 까져가지고 그거를 이제 구급차 불러가지고 이렇게 드레싱을 하는데 너무 괴로웠다고. 1100고지에서요? 네, 1100고지에서 다운힐하다가 크게 넘어져가지고. 1100고지 다운힐이 되게 재밌어 보이고 신나 보이고 길도 그렇게 아주 꼬불꼬불하진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반대쪽에서 차들이 중앙선을 생각보다 많이 밟더라고요. 맞아요. 내려갈 때 보니까. 제가 운전할 때도 약간 밟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살짝만 운전자가 주의를 못해도 중앙선을 넘어오게 되니까 다운힐 할 때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 부분이. 맞아요. 그리고 제주도가 물론 자전거 타기 좋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 일반 관광객보다는 자전거 타러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또 서울에는 진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운전자분들이 이렇게 마주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제주도는 또 그거에 비해서 인원이 적기 때문에 좀 그런 이해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자전거를 타고 온다? 이런 거를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서울 한복판에서 고라니 만날 거 생각도 못 하듯이 이분들도 갑자기 자전거가 튀어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실 테니까 저희가 미리 먼저 주의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거의 후반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떨어졌던 거리를 잠깐 이제 붙이려고 하고 있네요. 경사도는 10% 이상 계속 가고 있고, 붙였던 거리를 점점 거리를 붙였는데 다시 또 멀어지네요. 이거에 고댕댕 선수 페이싱 잘못한 거 아니신가요? 저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파워를 250을 내서 붙였다가 다시 190을 내기 때문에 떨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일정하게 한 230 정도면 쫓아올 수 있을 정도의 페이스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경사도가 낮아지면서 거리가 벌어지는데, 이거는 그냥 상대적인 거리만 벌어지는 거지 막 멀어지고 하는 순간은 아닙니다. 이제 평지가 나오고 있어요. 이때 좀 살았다 싶었어요. 다리를 조금 쉴 수 있는 내리막 구간이 나왔거든요. 내리막이었군요. 아예. 네, 내리막이었죠. 신나게 달릴 수 있는. 경사도 반응이 약간 늦다 보니까 이때 차가 뒤에 껴갖고 사실 걱정을 했어요. 못 붙이는 거 아닌가 했는데 네, 잘 가고 있었습니다. 내리막이 나와서 잠깐 이제 다리를 쉬어주면서 물도 마셔주고, 좀 요런 데서 다리를 이제 이때까지는 되게 꾹꾹 낮은 케이던스로 했다면 좀 이제 다리를 빨리 굴려가면서 다리를 좀 이렇게 털어주고 회복해주는 그런 리커버리 구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또 기록 욕심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내리막 그리고 낙타 평지, 낙타 구간에서 속도를 올려주는 것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km, 15km로 갈 때는 사실 그런 드래프팅 효과가 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40에서 50을 넘어가는 순간에는 거의 앞에서 100W 이상을 막아주기 때문에 같이 가면 굉장히 좋습니다. 예전에 1100고지 1클라임 할 때도 딱 요 구간에서 비가 정말 억수로 쏟아졌는데 그 비를 막고 또 비가 입으로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드래프팅을 위해서 앞사람을 따라갔던 기억이 나네요. 거의 수영하는 기분이었을 텐데. 네, 맞아요. 듀에슬론이었죠. 보니까 고글을 벗으니까 그 힘들어하는 표정이 다 나오네요 지금. 여태까지 표정을 숨기려고 약간 멀어져 있던 거 아니었어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눈이 뜨고 있는 도끼에 눈을 가득 찬 도끼가 네, 가득 찬 그러네요. 계속 위를 쳐다보고 가민을 보고 이게 대체 언제 끝나나 약간 그런 표정인 것 같습니다. 1100까지 올라가면 끝이니까 이제 한 200m 조금 안 남은 게 맞죠? 네, 아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와가는. 이때 그 제주도에 사는 의사 정연 언니가 제가 여기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 그러면은 너네 언제 출발하냐 나도 시간 맞춰서 정상에 가 있겠다라고 해서 지금 아마 정상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원래 콤의 주인으로서 네, 새로운 콤 갱신을 막기 위해서 한 번 더 자기의 기록을 부수러 왔던 정연원인데 미소가 얼마나 빨리 올라올지 가늠을 못했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되게 뭔가 아쉬웠던 라이딩이었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왜냐면 스스로가 약간 몸이 좀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저때 그리고 좀 아침부터 이것저것 하느라 바빠서 뭔가 몸이 되게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대자연이 찾아온 날이기도 했고 그래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끝까지 탄 건 잘한 거지만 그래도 기록에는 되게 아쉬움이 남아요. 다음에 기록만. 그럼 다시 가서 40분대 한번 나- 도전해 보시는 40분. 거. 7분만 줄이시면 네. 반대편 잘 타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잘하고 있다. 잘한다! 잘했다. 후반에 가서도 계속 낙타가 나오면서 체력 회복할 구간 시간을 주고요. 속도도 확확 붙어서 생각보다 많이 남았던 거리를 확확 줄여주는 줄여주네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해발은 930을 향해 가고 있고요. 약 170m만 올라가면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거의 다 온 것 같아서 조금 힘을 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평균 170이면 부각 하나 수준인데 딱 네,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남산이나 북악은 되게 자주 올라가니까 익숙하니까 좀 상대적으로 좀 고통이 좀 얼마나 참아야 네, 되는지 그쵸. 그게 다 알고 있으니까 좀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 이제 남산 하나만 넣으면 된다, 북악 하나만 넣으면 된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라스트를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아 여긴 어디야? 약간 이런 표정인데. 부각 하나만 올라가면 돼. 잘하고 있어. 네, 응원 더 해주세요.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제 좀 더 왔으니까 남산 하나만 올라가면 돼. 뭐라고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직 속도가 많이 나는 구간인 것 같네요. 네. 후드를 잘 또 야무지게 잡고 제가 체중이 많이 높아서 탄력이 더 좋은 건지 다운힐 후에 어필이 나왔을 때 제가 미소 선수보다 훨씬 더 앞으로 튀어나가는 게 있어서 그 부분에서 좀 더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많이 털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 탄력을 조금 잘 이어나갈 파워가 좀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같이 달리는 입장이다 보니 인터벌 같은 건 최대한 배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건 죄송하네요. 아닙니다. 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경사도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네요. 또 이게 중후반 후반에 가니까 이렇게 내리막도 있고 낙타도 있고 완전 오르막만 쭉 있는 건 아니었네요. 또 앞에 12km 동안 오르막 상승 800m 올라오신 거 기억 못 하시고 이제 또 평지와 낙타라고 되게 좋아하시는 거 보면 기억은 이렇게 미화되네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실 때
중간에 이렇게 잠깐이나마 신나게 달릴 수 있는 구간이 있으니까 네, 12km 동안 열심히 올라오시면 됩니다. 지금 다시 10%가 나오고 있고 이제 1040m 정도, 아니 140m 정도만 더 올라가면 되는데 10%로 140m 올라가려면 1.4km? 1.4km면 남산 정도인가요? 딱 남산이죠. 네, 딱 남산 정도네요. 140m도 약간 남산의 상승고도랑은 약간 더 높지만 그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행으로 와서 이렇게 힘들게 타기가 쉽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진짜 여행할 거면 그냥 자전거 안 들고 가야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쵸? 자전거 들고 왔으면 이런 모험의 훈련에 동의를 어느 정도 한 거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뭐 그렇죠. 근데 이것도 이런 훈련도 여행의 일부니까요, 그쵸? 전지 훈련이죠 그냥. 다음에는 3박 4일에 걸쳐서 도이지를 하기로 네. 했지만 과연 왕관이 있을지 없을지와 또 이게 행복한 라이딩이 되려면 이제 또 트로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다른 남의 동네에 왔으면 적어도 왕관 하나 주면 주워 가야죠. 그래야 되는데 그러려고 지금 천백고지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미소입니다. 네, 이제 해발은 990을 향해 가고 있고요. 경사도가 잠깐 높아요. 또 높아졌네요, 경사도가. 결국에는 1100까지 올라가야 끝나는 게임이다 보니 그렇죠. 높네요. 내려온 만큼 다시 또 올라가야 하죠. 그죠. 저 같은 경우엔 이렇게 딱 목적지의 고도를 알고 있는 게 도움이 되긴 하는데 다운힐이 나왔을 때 뭔가 괜한 씁쓸함이 좀 있더라고요. 아, 마이너스 이거 다시 내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이러고. 그렇죠. 똑바로 못 가고 댄싱하는 거 보면 진짜 경사도가 셌었나 봐요. 네. 경사도도 세고 체력도 없고. 네, 체력도 없고 좀 제대로 앞을 못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흐느적 오징어 댄싱을 하고 있습니다. 시속 5km 실화인가요? 지금 해발 저기 20% 나오고 있는데 진짠가요? 그 정도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또 기억이 미화된 거 아니에요? 힘들긴 힘들었나 보네요. 지금 네. 속도가 거의 빠르게 걷는 속도랑 맞먹는 정도가 됐었고요. 저런 언덕에서는 사람도 빠르게 못 걷죠. 그런가요? 또 경사도가 살짝 다시 낮아지고 있는 것 같네요. 해발은 1000m를 돌파를 했습니다. 대체 이제 언제 끝나는 거야? 이제 와야 되는데 고개는 왼쪽으로 이렇게 각이 틀어져 있고요. 제가 힘들면은 이렇게 고개가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힘드냐에 따라서 고개 각도가 이제 달라집니다. 마지막이라고 제 고도가 막판 고도가 좀 높네요. 50분 넘는 영상이라 거의 1시간 정도의 영상이라 이거를 더빙으로 다 채울 수 있을지 되게 걱정했는데 뭐 이 말 저 말 다 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다 왔네요. 빈 구간도 조금 있었지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인사를. 미리 해놓고 이제 네. 하이라이트를 준비해야죠. 여기 되게 멀어졌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때 진짜 놓는 줄 알았는데 얼마 안 남았다고 진짜 1km 2km 남았다고 얘기하니까 힘내서 붙이는 모습이 여긴 또 다시 내리막인가 보네요. 다 올라와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아마 지금 해발이 안 보이긴 하는데 좀 잘려서 보이네요. 네,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진짜로. 진짜로. 예. 또 거의 피니시 지점이 보이면은
그 없던 힘도 갑자기 생기잖아요. 아, 이제 다 왔다. 정말 이제 좀만 짜내면 쉴 수 있다. 이런 생각에 네. 사실 없던 힘이라기보다는 아껴오던 힘 아닐까요? 있는데 안 뜨끔. 쓰는 부분. 뜨끔. 다 써버리고 나면 펑크가 올지 쥐가 날지 걱정되는 부분이니까 그쵸. 아껴놓는 그랬던 부분이라 것 같네요. 목에 받고 열심히 붙이고 있어요. 네, 붙이고 있네요. 이때 생각나요. 막 이제 몇백 미터 안 남았다. 요게 화면에 보이니까는 네, 페달질 몇 번에 몇 미터가 줄어든다. 요거를 알고 있으니까 좀 더 집중해서 하는 것 같아요. 아까랑은 좀 이제 페달링이 또 다르죠. 다리에 네. 이제 쭉쭉 힘이 다시 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부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렇게 달릴 수 있게 기대하겠습니다. 네, 1시간 동안 그 집중과 긴장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뭔가 저 같은 경우는 목표가 확실히 있어야 좀 그게 힘들어도 가능한 것 같은데 다음은 이때는 드래프팅 없이 앞에서 한 20m 앞에서 깐족대면서 먼저 가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저 궁뎅이를 때리고 싶어서라도 이제 막 열심히 가겠네요. 그러겠죠? 마지막이라고 진짜 힘내고 있네요. 하늘이 약간 흐려졌어요. 네, 정상에 이날 좀 안개가 많이 끼고 되게 습했거든요. 먼저 와 있는 정현 언니는 신발, 양말까지 다 젖어 있더라고요. 엄청 열심히 타서 왔는지. 아, 경사도가 살짝 세지는데 벌어지고 있어. 힘내라고 해줘야죠 또. 아, 잘하고 있어. 지금 잘하고 있어. 요 말 듣고서 힘 나시는 분. 지금 앞에도 안 보고 가민만 보고 진짜 스프린트를 저렇게 앞에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난 빨리 끝내고 싶다라는 말을 온몸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다 보면은 거의 정상 쪽에 보면은 딱 이렇게 뭐라 그러지? 표지판? 네, 표지판이 보이잖아요. 그게 지금 어디 있나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표지판이 있었는지 지금 저 지나가잖아요. 저기 위에. 기억이 안 나요. 저기 뭐라고 써져 있었는지. 300고지 이제 몇백 미터 이런 식으로. 이제 진짜 다 왔습니다. 진짜. 진짜 다네. 이제 스프린트 장면 찍으려고 지금 옷에 단 캠도 켰고요. 열심히. 너무 자세가 높아요. 잘하고 있다 그래도. 그리고 마지막은 스프린트로 마무리를 했네요. 김미소가 도착하고 있다. 아, 겁나 빨라. 마지막에 도댕댕이를 제꼈다. 와, 진짜 지독해. 딱 횡단보도까지가 스프린트 끝나는 구간인데 거길 먼저 밟으셨네요. 제가 이긴 걸로. 이겼습니다. 잘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1100고지 콤을 먹었습니다. 로그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1시간 정도 같이 타셨는데 짧은 한마디 소감? 재밌었고 또 가고 싶습니다. 아, 정말요? 네. 다음엔 제가 더 빨리 올라가서 좀 힘들게 해드리겠습니다. 아유, 얼마든지요. 둘이 지금 사랑 싸움 하는 거예요? 김미소 선수 소감이 어때요? 영상에서 마중 나와주고 또 영상도 찍어주신 정연 언니 감사합니다. 다음날 두 번째 라이딩은 작은 제주 한 바퀴 라이딩입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그럼 안녕. 다시 한번.
신.